기자 수첩 넘어가지요. 윤진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진아 기자, 오늘 무슨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김호랑 중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호랑 중령. 예,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에 테러다보다 묻혀서 약간 묻힌 이슈입니다. 근데 이름이 우리 현대사, 정확히는 우리 군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관심 없이 지나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 큰 사건이 많이 터져서 뭐 중국에서 지진 나고 미국에서 테러 나고 이 일이 좀 이렇게 묻혀서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네, 묻히면 안 되는데요. 지난 22일에 국회 국방위에서 이 김호랑 중령에 대한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네네. 예,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김호랑 중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신군부에 저항한 몇 안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야 할 당시 군인이었는데 당시 정권 전복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자정 무렵에 군 사령부 건물에 침입했는데 아무도 이들을 막지 않았다고 해요. 예. 육사 선후배 등의 연고를 이용해서 사전 조치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사령관 비서실장인 김호랑 소령만이 당시 소령이었는데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 총격에 권총으로 응사를 하다가 총알 6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소령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쌓여서 부대 뒷산에 묻혔다가 다음 해에 육사 동기들의 노력으로 국립묘지 안장됐습니다. 그렇죠. 중령이 된 것은 그보다 더 한참이 지난 1990년이고요. 그리고 2013년 훈장을 받게 된 거군요. 예, 그거 최종까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최종은 아니고. 예, 결의안이 지금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분인데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시신은 거적대기에 묻히고 34년 동안 그 역할이 조명받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훈장을 받는 이런 상황.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 이런 미명하에 김호랑 중령의 무공은 무시됐죠. 그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다음에 12.12 사태가 대법원에서 군사 반란으로 규정이 된 뒤에도 이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반란으로 규정이 됐는데도 거기에 온몸으로 응사했던 사람은 그렇죠. 예, 아무런 조명을 못 받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에서 군이 반란이 주체가 됐던 12.12 사태는 사실 지우고 싶은 과거였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죠. 김호랑 중령의 명예회복이 길이 굉장히 더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국방위에서도 군은 물론이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군은 물론이고 군인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면서요. 훈장 주는 거. 예,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워딩을 소개하면 청취자분들 더 답답해지실 텐데요. 일단 중령의 직속 후배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훈장 추서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육사 출신인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 이 시기에 군을 분열시키는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 이랬어요. 군을 분열시킨다. 김호랑 중령한테 훈장 주면.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군인 정신을 오히려 치하해야지 군사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소개해드릴 워딩이 또 앞건인데 그 김종태 의원이 여기 있는 예비역, 현역 모두 반란군의 후배다. 당시 임무 수행에서 김관진 장관, 그러니까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호랑 중령을 인정하면 너나 나의 명예가 나빠진다. 같이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모두의 명예가 나빠지지 않겠냐. 함께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자. 이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12.12에 뭐 실질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이나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모든 군인들의 명예가 그렇죠. 동시에 무너진다. 그렇죠. 김호랑 중령이 훈장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군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인데 뭐랄까요? 추모비를 두고 훈장 주고 나면 두고두고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되니까 그걸 잊고 싶다. 그런 겁니다. 추모비 만들기 싫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김관진 국방장관의 말에서도 또 그런 뉘앙스를 들을 수가 있는데 김관진 국방장관 이때 회의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인지 그러니까 훈장을 줘야 될 그 대상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면서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쓰는 M16 들고 사령부에 쳐들어온 반란군을 권총으로 이제 김중령이 응사했는데 그게
전투도 아니고 전투에 준하는 직무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를 직접 보시면 아마 속이 터지실 분들 많은데요. 이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17대, 18대에서도 같은 법안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호랑 중령은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의 계속적인 조명 노력이 있었고요. 예. 이런 반대들로 그런데 통과가 안 됐었던 거죠. 이번에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낸 법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승민 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예. 국방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위원회 안에서 군과 군 출신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냥 통과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유승민 위원장이 예. 두드렸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면서 나름의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도 그렇게 제시가 됐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한쪽 가슴 한쪽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고 그렇죠. 가슴 한켠이 무거웠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만도 하네요. 34년 만에 말하자면 바로 잡은 거니까. 예. 유 의원의 경우는 계속 국방에 있으면서 이게 번번이 좌절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이니까 소신껏 밀어붙인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군 출신들의 원성이 좀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돼요. 예. 이제 국회 국방위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이제 되는데 여기서 직접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호랑 중령. 성공한 쿠데타에 줄을 서지 않았던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던 그 사람.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아, 가족들의 비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또 끝이 없는데요. 김호랑 모치는 아들이 죽은 지 2년 만에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졌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부인은 시신경 마비가 왔어요. 충격을 받아서. 아하. 그런데 결국 시력을 잃었고 91년에 실족사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고 91년에 실족사요. 예.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추모비가 길이 남아서 후배 군인들의 귀감이 되기를 이제는 바라야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군과 군 출신들의 반대로 추모비를 어디 설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직시하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고민해야 우리의 이제 현재와 미래 나아갈 방향도 보일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참 한일 이슈도 뜨거운데 말이죠. 예. 윤진아 기자 이제 외교부니까. 네네. 일본이 지금 우리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뭐 침략이란 건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일본도 과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슈도. 그래서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예. 그래야 이제 미래가 보이겠죠. 일본이나 우리 군이나 얼마나 명민하고 그리고 정직한지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윤진아 기자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